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수일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확통 중간시험 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양궁 선수가 화살을 쏠 때 관역에 명중시킬 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번을 쏘았습니다. 쏘고 또 쏘고 또 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뭐죠?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요, 기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되겠습니다.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게 바로 뭐죠? 이항분포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자, 이항분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항분포 시행 횟수가 200번이 되겠고요. 확률이 80%, 10분의 8. 약분할까요 말까요? 자, 일단은 써놓고 필요한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을 구하라. 기대값을 구하라. 이항분포에서 기대값은 NP 이렇게 되는 거니까 200 곱하기 10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그라미에 자연스럽게 지우는 거니까 약분 안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28, 16 해서 160번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중요한 항목은 자, 제 설명하면서 다시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 하면 이것이 이제 가로인데 NP 이렇게 쓰는 거니까 P랑 썼고요. 그 다음에 확률 자체, 기대값 자체가 둘을 이제 곱하기 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가볍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뭡니까? 또 이항분포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를 때 평균과 분산을 차례대로 구해달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평균은 NP 이렇게 계산하니까 90에다가 3분의 1을 곱하기 해주니까 30 되겠고요. 그럼 분산은 또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NPQ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NP 자체가 30으로 나왔으니까 이곳에 3분의 1을 다시 한번 더 곱하기 해주면 되죠. 그럼 20 처리되겠습니다. 30, 20 됐습니까? 하하, 이항분포가 연달아 나와서 1번보다 사실 뭐 공식만 알면 되는 거니까 공식이라는 것은 뭐 이게 공식이라고 좀 생각하면 공식인데 2분만 알면 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3번입니다. 확률 질량 함수가 돼 있는데 x에 x 돼 있는데 x에 1, 2, 3, 4, 5, 6 집어넣는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요. 표를 만들 때 이 변수가 1, 2, 3, 4, 5, 6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합의를 될 때. 자, 대입을 하게 되면 k분의 1, k분의 2, k분의 3 이렇게 k분의 6까지 4, 5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확률 이산확률 분포표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항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확률이 총합이 1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된 것 같습니다. K분의 전부 다 더하게 되는데 10에다가 21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원래 마음이 급해가지고 1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되는 거니까 K 값은 이제 가볍게 이제 20일 처리하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확률 분포표 이 표 만드는 과정만 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변수, 확률 변수라고 하고 쭉 다 써 있는 걸 분포 됐습니까? 물론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하겠고, 자, 이 표 만드는 과정, 확률의 총합이 1 되는 이 항목, 기본적인 항목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4번 함께 합니다.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표와 같을 때 x의 기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표가 완벽하게 다 정의됐을 때 기대값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기대값을 구해간다는 것은 xi의 pi 확률 변수와 확률을 열심히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곱하기 해서 더하기 하는 것이 이제 기대값이 되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에서 열심히 이렇게 곱하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분모 통분 6으로 하는 게 좋겠고 곱하기 해주면 1이 되겠고 요게 이제 6분의 2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6분의 1 이렇게 써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가 되겠고 6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4가 되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이제 모두 다 더하기 해야 되니까 6분의 15가 됩니까? 3, 2, 6, 3, 5, 15 계산하면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뭐 가볍게 끝났습니다. 우리가 확률 분포표에서 어떻게 평균은 확률 변수와 확률을 열심히 곱하기 해서 쭉 다 더하기 하는 것이 기대값을 갖는 것이다. 즉 평균을 구해가는 값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거죠. 자, 잘 하리라 믿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5번이 되겠습니다. 1357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2장을 뽑았을 때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 차를 확률 변수 x로 하겠습니다. 차가 2일 확률을 구해달라. 자, 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px는 이꼴 x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자, 숫자가 있을 때 1357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가 2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가 4일 수도 있고, 차가 6일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으니까 4장 중에서 2장 뽑았다가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차이가 2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웃하는 이런 경우죠. 13 뽑을 때, 35 뽑을 때, 57 뽑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뭐 다른 것들을 뭐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수가 2였을 때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 벌써 다 구했습니다. 호호호. 자, 4 컨비네이션 2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나요? 4 곱하기 3 곱하기 6이죠. 그러니까 6분의 지금 몇 가지였습니까? 3가지. 이 부분이 바로 2였을 때의 확률이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가볍게 그냥 2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차이가 4가 될 때는 1, 5하고 3, 7 할 때 차이가 되니까 2가지가 되겠고, 차이가 6일 때는 1, 7 해서 이제 가지수가 한 가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합해서 1이 다 이렇게 표가 많아서 가는 건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차가 얼마일 때, 2일 때만을 물어봤으니까 2일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1, 3 다시 한번요. 3, 5 그 다음 5, 7 이렇게 꺼냈을 때만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뭐 계속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볍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잘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곡선 AB는 정규분포 평균 M1, M2 그 다음에 표준편차도 시그마 A1, 시그마 A, 시그마 A, 시그마 B 이렇게 되는 각각 정규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그래프와 같이 줄여져 있다. 됐습니까? 그래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있는 대로 골라달라. A하고 C는 각각 대칭축이다. 대칭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란 얘기입니까? 평균이란 얘기죠. 평균. 됐습니까?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평균이 주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 살펴봅니다. MA하고 A 평균, MB하고 눈으로 봐도 알겠습니다. 평균 누가 더 큽니까? B 값이 더 커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식이 써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뭡니까?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서 나타내주는 건데, 표준 편차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균에서부터 떨어진 차, 평균으로부터의 차으로부터의 차,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라는 것은 값이 좀 크겠고, 이건 특히 이제 분산을 물어봤는데, B 그래프라는 것은 M 주변에 이게 봉우리가 높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 주변에 자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평균으로부터 이제 차가 좀 적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A 그래프에서 B보다 클 확률은 이제 요쪽에 이런 확률을 얘기해 주는 거였고, 됐습니까? 다음은 또 B 그래프에서 B보다 클 확률은 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확률이 뭐 같다는 것은 택도 없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참, 리얼이온 A에서 A보다 클 확률 뭐 절반이죠. 그 다음에 C보다 클 확률, 그럼 절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이게 이제 2분의 1 이렇게 풀겠다, 이런 얘기 되니까 리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과 리얼이 맞습니다, 이렇게 체킹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 확률 밀도 함수, 그것도 이제 정규분포 형태로 되어 있는,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 가장 기본적인 성질들 알고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되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표준 편차, 이 부분이 어떻게 될수록 작을수록 자료라는 것은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봉우리가 좀 더 이렇게 더 커야 되겠다, 작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작다, 이런 뜻, 이런 항목을 가지고 OX를 답하는 거니까 좀 자신감 있게 답을 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해설 마칩니다. 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아래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다음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해주면은, 자, 평균이 36인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아이고, 34군요. 34.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25보다 작을 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넓이는 구할 수 없으니까 이제 표준화를 해야 되겠죠. 시그마 분의 25라고 써 있는 거 25 마이너스 34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마이너스 9 이런 형태가 처리되게 되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로 그려갔을 때 0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5보다 이제 작은 이 부분의 넓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에서 1.5에 해당하는 4,331을 구해야 되겠고. 되셨죠? 그럼 0.5에서 4,331을 뺀 이 결과가 우리가 구해가는 넓이, 즉 확률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긴 8이 되겠고 9에서 빼니까 6이 되겠고 9에서 빼니까 6이 되겠고 됐습니까? 0.0668 됐습니까? 자,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 설정해 갈 때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이해되기 전까지는 제가 했던 것처럼 정규분포 모양 그려서 평균 표시해주고 우리가 구해야 될 넓이 이렇게 확인하고 표준화해 가는 과정, 그 부분을 표준 정규분포에 가서 이렇게 이제 메모하는 이런 과정, 자, 이런 부분들을 좀 훈련을 조금 더 하면 자, 이제 뭐 개념적으로 뭐 헷갈리지 않고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8번이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평균, 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변수 변환했을 때의 결과를 알고 싶겠다. 자, 이런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건 뭐 거의 모든 책에 이렇게 공식처럼 쫙 공식으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5를 대입하니까 5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고요. 바리언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해주면 a제곱 바리언스 x다. 자, 근데 이제 요 결과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 10a 제곱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얼마다? 90이다. 그럼 a 제곱이 얼마다? 9가 되겠다. 됐습니까? 근데 a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a 값이 3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3을 대입하니까 15. 그러니까 b 값도 결과적으로는 15가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숫자를 합은 뭐 18이다. 이렇게 답을 구해가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가볍게 처리가 되려면 뭘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 변환을 해주는 이런 거, 자, 평균 분산에 대해서 변수 변환식이 탁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깔끔하게 이론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뭐 간단한 그런 형태니까 더 이상 뭐 강조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지금 알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x가 이항분포를 번 따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평균, 제곱의 평균, 이때 p는 어떻게 되느냐? 산수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값 평균, 즉 np 이렇게 구해가는데 이 부분이 1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산이 npq 이렇게 돼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지금 이 부분이 제공된 겁니다. 됐습니까? 이 부분이 108이다 계산되어 있고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100으로 계산됐으니까 요거를 이제 조금 달리 준 거겠죠, 분산을. 그러니까 npq 계산한 결과가 얼마다? 8이다. 근데요, np가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q 값은 10분의 8 이렇게 처리되니까 5분의 4에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p 값은 당연히 pq 합이 전체 1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5분의 1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 문제도 뭐 아직 그렇게 뭐 많이 복잡한 문제 형태가 아닙니다. 이항분포 주어져 있을 때 평균 어떻게 구해가는지, 분산 어떻게 구해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고, 분산 구해가는 부분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이다. 이 항목이 학습되어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주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을 반복한다.
던지고 던지고 또 던지고 반복합니다. 이런 것은 뭐죠? 이항분포가 되는 거죠. 이항분포. 물론 아직 잘 모릅니다. 독립시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200번 모두 앞면이 200번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이제 완벽하게 이항분포가 되겠습니다. 자, 200번 시행합니다. 2개 던졌는데 모두 앞면 확률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변수 변환한 녀석의 평균이다. 그럼 그냥 평균을 우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NP 이렇게 계산하는 거니까 자, 50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2x 플러스 1 이렇게 된 변수 변환이면 이 expectation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50을 대입하면 100이 되겠고 자, 이런 계산을 하는 거니까 100일 해서 계산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앞쪽에 풀이하면서 나왔던 내용들이 뭐 약간 좀 종합 정리되어 있는데 이제 한 가지를 좀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지를 시작한다, 반복한다. 이 부분에서 현재까지는 뭐 독립시행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됐습니까? 200번 모두 썼는데 이제 확률 변수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 이항분포. 그러니까 이제 쭉 시행 횟수 P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구하기, 그다음 변수 변환. 와우. 앞쪽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뭐 다 들어가 있죠. 자, 거기에 이제 항목에서 읽어가지고 이게 이제 이항분포라는 것을 판단하는 요 항목이 조금 더 살짝 더 가미된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항분포라는 것만 알면 계산을 좀 수월한 거니까 좀 자신있게 좀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독립시행으로 이루어진 분포가 이항분포다. 확실하게 좀 정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파란 구슬, 노란 구슬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냅니다. 꺼낸 구슬의 노란 구슬의 개수 3개를 꺼내는데 노란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분산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야, 이제 열심히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행인 것은요, 파란 구슬이 2개밖에 없으니까 3개를 꺼낼 때 파란 구슬만 다 꺼내서 노란 구슬이 없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노란 구슬 일단 최소 하나는 나와야 되겠고 2개 나오겠고 3개 나오겠고 이렇게 3개 꺼낸 거니까 노란 구슬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는 6개에서 3개를 꺼내는 가지수가 전체 가지수가 되겠고 그러면 또 계산해놔야죠. 6, 5, 4, 3, 2, 1 착착착. 아, 이제 20가지 미리 좀 산수 좀 해놨습니다. 20가지가 되겠고 자, 이제 서서 하겠습니다. 자, 노란 구슬을 하나를 꺼집어내겠다. 뭐 이런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파란 구슬 2개에서 2개 꺼내는 건 됐고요. 노란 구슬 4개에서 하나를 딱 꺼내면 되겠습니다. 여긴 이제 실은 2개에서 2개 꺼내는 건 되겠고 3개 꺼내는 것은 4개에서 3개를 꺼내면 되겠고 자, 이렇게 쓰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2개도 해야 되나요? 그러면 2개 중에서 하나, 파란 구슬 하나 꺼내고 4개에서 2개 꺼낸다. 뭐 이런 부분도 산수를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연산해서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1, 2, 3. 요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4가 되겠고 요 계산 결과가 또 4가 되겠고 됐습니까? 자, 20분의 그럼 여기가 이제 12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걸 좀 더 깔끔하게 약분하면 4, 1은 4, 4, 1은 4, 4, 5, 20에 4, 32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겠죠. 1, 2, 3. 됐습니까? 자, 계산을 위해서 준비를 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합 1까지 해서 이제 표가 완성됐습니다. 자, 문제에서 뭘 걸었습니까? 분산요.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일단 평균부터 우리는 침착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5분의 열심히 곱하기 1, 6, 3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2 이렇게 처리됐네요. 이제는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겠습니다. 5분의 제곱하니 또 1이고 여기는 4, 3, 12 여기는 9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럼 5분의 22가 되네요. 자, 이제 분산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분산은 우리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5분의 22에서 제곱한 4를 빼니까 5분의 20을 빼는 거죠. 자, 그러니까 5분의 2 이렇게 결과를 얻으면 될 것 같습니다. 5분의 2 나와라. 5분의 2 나와라. 됐죠? 됐습니까? 자,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을 구해 가야 되는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시 점검해 보면 6개의 구슬이 있고 그 중에서 3개의 구슬을 꺼내는 거고 자, 이제 전체 가지수는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고요. 노란 구슬의 개수 파란 구슬이 2개밖에 없으니까 노란 구슬을 최소 하나는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확률도 구했고요. 됐습니까? 자, 평균 구해갈 때 됐죠? 열심히 곱하기 해서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구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분산 구해가는 방법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학습해야 될 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기니까 그런 것을 연습하는 그런 좋은 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야구 선수가 타석에서 안타 칠 확률이 10분의 2라고 합니다. 2할 타율이군요. 이렇게 되면 쫓겨날 텐데. 자, 이 선수가 그런데 웬일로 5번 타석에 들어서 4번 이상 안타를 치겠습니다. 와우, 이런 일을. 자, 타석에 들어서서 열심히 이제 이런 건 이제 독립시행이 되겠습니다. 독립시행.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해달라. 5번 중에서 4번의 안타를 치겠다. 4번 이상이니까. 자, 그럼 10분의 2가 4번이게 되면 10분의 8이 한번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5번 중에서 5번의 안타를 치겠다. 10분의 2의 5제곱. 자, 이런 부분들의 산수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좀 보게 되면요. 5 곱하기. 야, 이것도 어떻게 하죠? 일단은 10분의 2가 4제곱이 있으니까 되겠고, 여기는 10분의 8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또 1 곱하기니까 됐고 10분의 2의 5제곱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이거 좀 약분이 되네요. 이렇게 약분해서 이제 5로 써주게 되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좀 근데 짝을 좀 맞추는 게 좋겠죠? 5의 5제곱을 뒤쪽 때문에 짝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는 됐고, 여기 이제 5 곱하기, 요게 이제 5로 이제 약분하면서 4가 되겠어. 이제 5 곱하기 4가 되겠고, 더하기 1 처리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의 4제곱에 21이 되겠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왜 5제곱인데 순간 4제곱 바뀝니까? 근데 5의 5제곱을 계산해야 되네요. 야, 5의 4제곱이 625라는 거 아는데 5제곱에다 5를 한 번 더 곱하게 해야 되겠죠. 5, 25 됐습니까? 2, 5, 10 하나 올라가고 5, 6, 31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3125에서 21이다. 이렇게 구했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 다 구했는데 그게 또 더하기를 또 해야 되네요. 와, 그러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3146이 됩니까? 3146 있습니까? 3146. 아, 끝자락이 있군요. 됐습니까? 자, 타석에 들어서서 열심히 안타를 치려고 타석에 들어서고 그래서 공을 치고 5번 반복하는 거죠. 독립시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항 정리할 때 계산하는 것처럼 PQ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항목인 거죠. 자, 독립시행 이항 분포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니까 공부 좀 확실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평균이 18, 표준 편차가 4 되는 거네요. 아래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요 범위에 있는 확률을 구했더니 9104더라. A값은 어떻게 되느냐. 내용 정리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평균이 18인데 12에서부터 확률들을 쫙 구해가기 시작하는데, 자, 이만큼 평균까지 구하더라도 0.5가 안 되는 건데 답은 뭐 0.9104 되니까 A값이 좀 상당히 큰 부분까지 가서 확률을 이만큼 누적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준화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자, 표준 편차가 4라고 되어 있었죠. 그럼 이제 계산해야 될 값이 12, 한 번은 또 A 이렇게 들어가고 평균 착 빼서 표준화된 이 Z값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 됐을 때 12에서 8 빼니까 마이너스 6이면은 이 부분 이제 마이너스 1.5가 될 것 같습니다. 요 확률이 되겠고, 요 값은 아직 잘 모르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1.5 보니까 4332.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나중에 합쳐서 910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0.9104 0. 지금 얼마라고 했죠? 4332 이 부분을 좀 빼서 결과를 좀 확률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2가 되겠고 7이 되겠고, 그러면 또 7이 되나요? 그 다음에 0. 여기 477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Z값이 2가 되겠다. 이 확률이 지금 0.477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가 되겠다. 이걸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까 계산한 4분의 A-18 요 계산 결과 2가 되어라 이런 얘기 되겠죠. A는 그러면 18 플러스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가 뭐 26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있지요. 와, 여기 뭐 소수점도 있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자, 정규분포와 관련된 문제인데, 정규분포 뭐 이렇게 수식 형태에서 막 이렇게 식 형태로 나는 이런 부분들로 이제 하다가 보면 좀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면서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데, 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정규분포 모양 그려서 내용을 좀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표준화식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했고요. 표준화식이고요. 그걸 이제 표준 정규분포로 가서 이제 계산하는데, 한쪽은 이제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지금 모르는데 전체 계산 결과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쪽도 이제 다시 477가 되겠다 이게 구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표가 있으니까 이제 Z 값이 얼마인지 알아서 이제 계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뭐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좀 수식에서 식으로 해서 식으로 하려고 보면 이제 가끔 헷갈리는 일들이 생기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요. 정규분포 모양 그려가지고 거기다 메모하고 이런 과정이 좀 처음에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러한 힌트가 되겠습니다. 절 좀 따라서 하면 됩니다. 13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4번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x 정규분포 따르고 y도 있습니다. 정규분포 따릅니다. y라는 것은 평균을 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합시다. 이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좀 정리하면 또 되겠습니다. 자, 평균이 28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4부터 여기 확률을 구해서 이제 몇 배를 하겠다. 또 2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되는데, 자, 표준편차가 4니까 4분의 마이너스 24, 아이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24 마이너스 28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너무 일찍 나왔네. 자, 어쨌든 마이너스 1값에 해당하는 그 확률을 이제 몇 번 하겠다, 2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측은요, 요게 아주 좀 나름 재밌는 표현 같은데 무슨 표현이 이렇게 좀 아름답게 숨어 있는 걸까요? 자, 평균이 A라는 걸 알았는데 6부터 6이 이제 오른쪽에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6을 왼쪽에 표시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2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요 간격이요, A 마이너스 6이에요. 요 간격이요, 여기서 또 빼면 또 얼마야? A 마이너스 6이에요. 간격이 똑같아요. 요 표현 요거 아주 재미나게 써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좌측에서 이제 2배가 돼 있으니까 오른쪽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2배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제 Z 값이 오른쪽은 1 나오고 왼쪽 값은 마이너스 나오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뭐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은 표준화 시키게 되면 3분의, 자, 오른쪽 하죠. 뭐 2에서 빼서 A-2 결과가 Z 값이 1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은 뭐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9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자, 재미난 표현이 나왔습니다. 요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통해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표현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A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것이 A-6 차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도 차이가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그럼 수치가 2A-6이다. 요거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확률이 이제 같아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했을 때의 이 Z-값이 같아지는 그런 형태. 이건 좀 왼쪽인 좀 좌측인 거고 오른쪽이 이제 1 돼야 되는 거지. 1인 거죠. 됐습니까? 아주 이쁜 문제를 본 것 같습니다. 자, 14번은 이제 복습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울여줘야, 복습에 이제 신경을 좀 조금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14번 마치겠습니다. 15번 함께 합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분산이 최대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산이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일 때 A값이군요. 최대일 때 A값.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 평균부터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평균 곱하면 되죠. 그 전에 A, B에 그냥 관계식도 있네요. 와우. 그러면 평균 이전에 먼저 뭘 해야 되죠? A 더하기 B 하게 되면 확률의 총합이니까 3분의 2 이런 것도 구해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해져 있으니까 자, 평균 들어갑니다. 열심히 곱하기 해야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평균입니다. 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제곱의 평균도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제곱해서 A 여기는 가운데 놓고 제곱해서 또 1이니까 B 이렇게 되네요. 이거 그냥 3분의 2인데
호호,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산이라는 것은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부분이 이제 a 더하기 b인데 그냥 3분의 2로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는 또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요거를 이제 좀 현명하게 잘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3분의 2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 마이너스 2a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아주 현명하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바깥으로 2가 이제 제곱해서 4 딱 튀어나가면서 마이너스는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a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와, 완전 제곱식 형태처럼 이제 다 정리까지 다 끝나 있는 겁니다. 그죠? 오, 그렇다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을 때 꼭지점 x 잡을 때 a 값, 와, 다 정리가 다 돼 있는 거니까 뭐 그냥 가볍게 3분의 1을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와, 완전 재수가 좋았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완전 제곱까지 정리해서 꼭지점 좌표를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왔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자, 표에 확률 파트 부분에 미지수가 들어있으니까 확률이 총합이 1인 곳에서 관계식이 되어 있고, 평균 뭐 그냥 열심히 곱하기 해주면 되는 거겠고요. 제곱의 평균 구했는데 이게 이제 연결 관계가 있어서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산 구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자, 계속 뭐 거의 똑같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을 했는데 나온 부분들이 A에 관한 2차식이더라. 제곱차가 음인 2차 이렇게 됐을 때 완전 제곱식까지 정리되어 있으니까 최대가 되는 부분들을 좀 빨리 구할 수가 있었겠다. 뭐 최대 값을 구하라고 해주면 또 값을 또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최대값 구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풀 문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우와, 이것도 뭔가요? 오후,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또 메모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 이렇게 되어 있고 m-2 시그마,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준화할 때 시그마 이렇게 대놓고 이곳에 m-2 시그마 들어가고 m 플러스 시그마 들어가는데 빼기 m 해서 이제 우리가 z값을 구하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m이 이렇게 소거가 되고 또 시그마만 남아서 약분이 이루어지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표준화를 시켜놨을 때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1까지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거는요, 와, 여기 절대값 안쪽에 써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z값이 되겠습니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표준화를 시키게 되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렇게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넓이가 b라고 나와 있고 왼쪽에 이 넓이가 지금 a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을 계산해 달라. 자, 이건 또 뭔가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야 될 식을 딱 이렇게 써보게 되게 되면 m 플러스 시그마면 이렇게 1이죠. 표준화식에서 1보다 클 이 확률을 구해달라. 자, 그렇다면요, 결국 어디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0과 1 사이의 이 확률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해주면 0과 1 사이의 확률을 구해갈 수 있을까요? 좀 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선은요, 주어진 식에서 무엇을 한번 구해볼까요? 좀 차를 좀 한번 구해볼까요? 차를 좀 구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B에서 A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죠? 확률이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제 P, 우리가 이제 Z값으로 봤을 때 1부터 어디까지 확률이 되겠습니까? 2까지 확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주면 0부터 1까지 확률을 구할까요? 자, 그건 또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갈 수가 있습니다. 0부터 여기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계산되어 있으니까 요거 얼마로 나누면 되겠습니까? B를 2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0부터 2까지 확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신경 썼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0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뭐 해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0부터 z값이 1까지의 확률을 구하려면은, 자, 위의 결과에서 아래 결과죠. 2분의 b에서 b-a를 빼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재밌군요. a 빼기 2분의 b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0.5 전체가 이제 이쪽 오른쪽 부분으로 보면 전체가 이제 0.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에서 방금 구한 a 빼기 2분의 b를 처리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자,
어떻게 되죠? 지금 z값이 1보다 클 확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a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왜 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자,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b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나름 수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다가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게 되면, 자, 주어진 이 a 값의 확률이라는 부분들이 자, 수식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그려서 아하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확률 구해간 것이 a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더 걸작입니다. 표준화식 형태로 아예 써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해석을 잘하면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됐죠. 그런 다음에 구해야 될 부분을 보니까 표준화시켰을 때 1보다 큰 이런 확률이다.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거를 잘 이용하게 되면 차이를 구하게 되면 1부터 2까지 오른쪽 부분에 똑같은 부분은 소거가 되는 거니까 나오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 주어진 거를 2로 나누게 되면 0부터 2까지 확률이 되겠고, 그것에서 빼게 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0부터 1까지 확률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할 확률을 구하려면 2분의 1에서 0부터 1 사이의 확률을 빼게 되면 자, 오른쪽 1보다 클 때 표준하신 값이 1보다 클 때의 확률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좀 절차상으로 좀 살짝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신경 써서 학습을 한다면 뭐 이 정도쯤 할 수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자, 할만합니다. 아직 뭐 이게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자, 열심히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복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1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명이 응시한 어느 대학교 통계학과 응시자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점수가 그려졌습니다.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28명이 최초 합격했고 4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의 최저 점수 차이를 한번 구해달라. 내용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평균이 62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자, 근데 뭐 최초 합격자가 점수가 있겠고 다음에 추가 합격자 이렇게 있겠죠. 자, 높은 고득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점수는 몇 점일까요? 모르죠. A, B 점수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해서 점수를 구할 거거든요. 20분에 A 들어가고 B 들어가고 평균 62 이렇게 빼게 해가지고 이제 Z값에서 계산할 거잖아요. 자, 계산해서 이제 그 Z값을 열심히 해가지고 확률들이 축축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 확률이 최초 합격하려면 이 확률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400명 중에서 몇 등이요? 몇 등까지 해야 된다고? 28등이요? 자, 4로 약분하면 4, 7, 28, 100 이렇게 되니까 이쪽이 확률이 0.0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Z값은 이제 이쪽 확률이 주어지는 거니까 이쪽 확률이 0.43이 돼야 되겠습니다. 43 돼야 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값을 보니까 Z값이 얼마였겠다? 1.5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추가 합격이 4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그럼 400명 중에서 몇 등이요? 32등까지요? 그럼 48, 3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0.0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반대로 이쪽 확률은 0.42가 되니까 1.4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나온 Z값이 1.4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B라고 했던 저 값이라는 것은 62에다가 됐습니까? A가 좀 큰 값이었나요? 아까 Z값이 1.5였죠. 1.5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B 값이라는 것은 62에다가 1.4 곱하기 2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두 점수 차이를 구해달라가 되겠습니다. 합격할 최저 점수였는데 그렇다면요, 그 차를 구하게 되면 62는 자연스럽게 소거가 됩니다. 20 공통에다가 0.1이 되겠죠. 1.5에서 1.4를 빼니까. 됐습니까? 쭉. 그러니까 몇 점이 되겠습니까? 2점이 되겠습니다. 2점. 실제 점수 겨우 2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와, 막상 그렇습니다. 대입 시험이라는 게 점수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자, 아주 실전적인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팍팍 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정기분포를 따른다 하시면 이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고, 몇 점 이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합격을 하겠다. 됐습니까? 그 합격. 근데 이제 점수를 안 가르쳐 주고요. 우리가 합격해야 될 인원이 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인원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확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 이제 표준 정규문법표의 그 값을 좀 이용해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이 값이 이제 1.5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z 값이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이런 과정을 이렇게 가던 것이 이제 거꾸로 가는 과정으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a 값 표시하는 이 부분, 물론 이제 b 값도 표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를 질문하는 거니까 뭐 심각하게 새로운 이론이 뭐 들어가서 우리는 괴롭히거나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 자, 근데 좀 약간 실전적인 느낌이 팍팍 다가가는 그런 문제, 어떻게 내용 전달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자, 열심히 좀 학습하셔서 이 정도 문제 좀 가볍게 풀 수 있는 능력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뤄야 될 문항은 18번이 되겠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치어난 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연속,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넓이, 열심히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 부분이 확률이다. 이런 개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조금 색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그리고 이제 함수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네요. 자, 근데요, K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K가 얼마인지 몰라요. K가 이제 양수라는 걸 아는데, 자, K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이 전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전체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해서 이 넓이가 1이 된다. 이걸 통해서 이제 알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2분의 1. 밑변 길이는 K 플러스 1 처리 되겠고. 자, 높이는 이제 여기 K 집어넣을 때 함수 값이니까 K를 대입해 보니까 8분의 1에 K 플러스 이렇게 처리 되겠습니다. 넓이 총합이니까 1 돼야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의 제곱이 16. 그러면 K 플러스 1은 4 이렇게 처리되니까 K는 3 구했습니다. 아하, 이 숫자가 이제 3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넓이가 확률이다. 이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0부터 1까지, 이게 이제 3이었으니까 1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쪽 구워서 이제 여기 부분이 생길 텐데, 자, 여기에 확률을 구해달라. 즉, 요 부분에 무엇을 구해달라?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사다리 모양이니까 사다리 넓이를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b x가 0부터 1까지 이렇게 확률을 구해달라면 사다리 넓이니까 2분의 1 가로 열고, 자, 0일 때의 함수값이 되겠죠. 자, 주어진 식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분의 1이 됩니다. 근데 8분의 1 됐고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1을 대입해 보니까 2 해서 8분의 2가 되죠. 8분의 2. 그 다음에 높이는 1이니까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8분의 3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16분의 3 해서 확률을 구하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연속, 뭐 그리 심각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넓이가 확률이다라는 이 개념을 좀 잘 이용해야 되는 거죠. 좀 특이한 것은 범위가 끝자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구하기는 좀 불편해 보이지만, 자, 실은요, 좌표를 잡아서 이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함수값 형태쯤 처리돼서 넓이 총합 1 해서 이제 구해갔죠. 됐습니까? 자, 서술형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자, 뜻절 전달 좀 잘 된 것 같습니까? 자, 확실하게 넓이 이꼴 확률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좀 잘 정리해서 잘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마칩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각 면에 1, 2, 3, 4가 적힌 정사면체를 두 번 던질 때 밑면에 적힌 수 중 첫 번째 수를 두 번째 적힌 수를 B, A, B라 각각 했습니다. 이때 차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다. 좋은 문제 형태인가요? 자, 두 사이를 뭐 이렇게 정사면체를 뭐 던져서 1, 2, 3, 4 나오는데 두 수 차이다. 뭐 그럼 두 수가 같으면 0이 되겠고, 그럼 차이가 1, 2 이렇게 되게다가 3까지 나오는 거죠. 1, 4 이렇게 나오면 가장 큰 차이니까. 그럼 이제 표가 이런 형태로 이제 완성이 돼야 되겠죠. 자, px는 이꼴 x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가지수를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정사면체 던진 거니까 4가지 전체 가지수는 16가지 이렇게 나오겠고, 자, 같아지는 경우, 차가 0일 때는 같아지는 경우 1, 1, 2, 2, 3, 3, 4, 4 4가지 됐습니다. 자, 차이가 1이 된다는 얘기는 1, 2, 2, 3, 3, 4 이렇게 3가지인데 순서 바뀌는 것까지 해서 6가지. 차이가 2가 되면 1, 3, 2, 4 2가지에 4가지. 차이가 3은 1, 4에 4이니까 2가지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뭐 계산을 위해서는 먼저 답부터 써야 되죠. 답을 쓰게 되면 이제 0, 1, 2, 3에 뭐 이 값들 열심히 이렇게 좀 다 해서 이제 표 형식을 좀 만드시면 되겠고요. 4, 1은 4가 되겠고, 5호 요건 8분의 3 돼야 되겠고, 요건 또 4분의 1 돼야 되겠고, 이건 8분의 1 이렇게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려면 이 확률 부분은
이거 이제 답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답은.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또 평균 구하라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 걸 계산하려면 0, 1, 2, 3 이렇게 됐을 때 분모가 똑같아지는 게 좋거든요. 8분의 2, 8분의 3, 8분의 2, 8분의 1 이런 식으로 놓고 계산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균을 구하라. 우리가 어떻게 되죠? 확률 변수하고 그때의 확률하고를 열심히 이제 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8분의 3 2는 4, 또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럼 8분의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대값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2로 약분하니까 4분의 5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제 분모를 좀 똑같이 놓으니까 계산이 편리잖아요. 저 이렇게 놓게 되면 또 다시 통분해야 되니까 불편한데. 자, 이런 부분 좀 센스 있게 처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은 분산을 구하라. 분산을 구하려면 우리가 제곱의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8분의 자, 변수를 열심히 제곱, 그러면 1제곱하면 1이니까 그건 됐고요. 요건 제곱하면 4에다가 4, 2, 8, 여긴 9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8분의 얼마가 되나요? 이거 20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자, 요거는 그러면 4분의 4, 그냥 4 정도로 하죠. 4분의 10 정도로 하고 뭐 더 약분도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이제 분산이 되거든요. 분산은 이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4분의 10 하더라도 지금 여기가 16분의 25 제곱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16분의로 통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40 마이너스 25 통분을 좀 더 쉽게 하려고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16분의 15 이렇게 계산되겠죠? 됐습니까? 분산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끝이 아니라 이제 또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냥 표준 편차가 아니라 변수 변화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변수 변화를 하면 되죠. 뭐 4 시그마 x다 이렇게 되겠고, 자, 4 곱하기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그건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15 이렇게 해서 계산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15를 답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냥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평균 분산 그 다음에 변수 변화까지 아주 연결돼가는 쭉 일련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건 없고요. 정사면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순서가 있는 형태니까 16분의 해서 가지수들을 좀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요.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 이 두 개를 열심히 곱하기 쭉 더하기 하는 그런 모양 보여드렸고요. 분산 구하려면 일단 제곱의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해가는 절차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해서 계산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표준 편차에 대한 변수 변환식 좀 보여드렸고 그 다음 이제 루트 씌워서 계산한 값 보여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그냥 교과서적인 가장 바른 방법 형태 응용이 안 돼 있고 그냥 그대로 이제 교과서적인 거니까 확실하게 학습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이자 수일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나와 있나요? 어느 농장에서 생산하는 키위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메모하고 싶으면 메모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40 됐습니까? 자, 근데 36g 이하, 그럼 이게 작은 쪽이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불량품이다 돼 있습니다.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해달라. 정기분포에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6 마이너스 40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표준 정기분포 모양으로 그려졌을 때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서 그보다 작은 부분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 값이 0.48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부분이 이제 0.48이다 이런 얘기 되니까 답은 이제 0.02 해서 구하면 이제 답 이게 구하는 결과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된 키위 중에서 일십, 백, 천, 만 개를 추출해서 분량 이항분포라는 얘기입니다. 조사하고 만 번을 해야 되겠죠. 일십, 백, 천, 만 됐습니까? 동그라미가 둘, 셋, 네 개.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불량품의 확률이 100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자, 둘을 열심히 곱하기 해주니까 200 됐죠? 이게 이제 평균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분량품이 200개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와, 그럼 200에다가 다시 100분의 98 이렇게 곱하게 되니까 지워지고, 요거는 2 곱하기 49 이렇게 되니까 7, 하하, 요게 그러면 27, 14네요. 14제곱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반적으로 불량품이 200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되겠습니다. 이때 214 요거보다 불량품이 작게 나올 이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다시 표준화 해야 되는데 14분의 214 빼기 200 이렇게 처리되니까 1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로 다시 고쳐갔을 때 1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다시 표에 가서 1일 때를 보니까 0.34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확률은 0.34에다가 0.5를 더하기 하니까 0.84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제법 어려운 문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거쳐서 풀어가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묶여져서 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그려가지고 확률 구했으니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자, 여기서 나온 결과를 그 확률 P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조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항분포로 연결해서 다시 정규분포로 가서 확률을 구해가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 좀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공부를 좀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일고 20번 문제였습니다. 수일고 마지막 문제 해설을 끝으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